이번에는 90회, 그리고 90회 1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입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가? 임원의 상여금하고 종업원의 상여금에 또는 임원의 퇴직금과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종업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지급 규정이 있다라고 해도 전부 다 비용 인정이 됩니다. 즉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즉 임원에 대해서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원은 지금 현재 지급 기준 한도액이 2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했죠. 얘는 1,000원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상여 처분하겠죠.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제 9천만 원의 한도인데 1억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여 1,000만 원이 일어납니다. 두 건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종업원의 상여금과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 상관없이 전액 다 비용 인정이 된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과세표준은 각사소득에서 이, 비, 소를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사소득에서 이비소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산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죠. 단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금 또는 송금을 하고,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입금, 송금 따로 하죠. 이렇게 한 나머지가 뭐냐면 각사소득이에요. 여기는 지금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보고요. 각사소득에서 빼기 이발소라고 합니다. 이발소, 이비소를 빼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온다. 자,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 이게 아니라 60%로 바뀌었죠. 이게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줄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엔 아마 90%였을 거예요. 2월 결손금에 관련된 건데 전액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80% 줄었다가 이제 70% 줄었다가 아마 법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60%까지 줄었는데 지금 2020년도는 더 이상 안 줄었어요. 더 이상 안 줄고 지금 6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60%까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액 다 결손금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맞죠?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은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이제 우리 실기 같은 문제를 풀 때, 당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100%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60%를 적용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득세의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랑 식대랑 뭐죠? 자가운전 보조금. 세무 소득세로 생각해도 돼요. 식대를 이번에 내가 공제 못 받았다고 해서 비과세의 위치가 법인세랑 소득세의 위치가 좀 달라서 그래요. 식대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내년에 2월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죠. 소득공제에 관련된 거는 인적공제,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에 관련되어서 내년에 이어서 하겠다. 내년에 인적공제가 올해 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2월에서 하겠다. 이런 거 안 되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에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 자, 소급공제라는 말은 이제 2월 공제 반대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면 내가 올해 이제 마이너스 1,000만원을 했어요. 자, 올해 마이너스 1,000만원 하면 요걸 내년에 또 올해 다른 소득에, 법인은 올해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돈을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를 퉁칠 수가 있죠. 이렇게 퉁쳐서 얘를 마이너스 100 해서 0으로 만들고 얘도 마이너스 100 해서 0으로 만들고. 지금은 이렇게 안 돼요. 지금 맞죠? 요거는 60%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외에 60%라 한다면 60만원 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손금을 2월 시키는 걸 2월 공제라고 해요. 2월 공제는 몇 년 동안 가능하냐면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소급 공제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내가 100만원을 벌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텍스가 10%라고 가정한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세금을 낸 거죠. 이렇게 10만원 세금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0을 했다. 이런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세금이 빵원 되겠죠. 빵원이 되는데,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소급 공제, 즉 거꾸로 가서 얘랑 퉁쳐가지고 이 1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올해 마이너스를 작년으로 보내서 작년의 수익 금액과 퉁쳐서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소급 공제입니다.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금 인정되고 있고, 직전 1년도만 가능해요. 직전의 거만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자,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 소득. 자,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 소득은 지금 보다시피 뇌물, 알선수재, 이건 나쁜 알선수재죠. 그 다음 배임수재,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약금이죠. 이 두 수도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국세청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종합과세 소득을 합니다. 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정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 소득은 이제 15%의 세금이 과세가 되죠. 연금 외 수령. 내가 15%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연금에 수령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적 연금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적 연금 소득은 내가 우리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15% 세금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연금 수령하지 않고 이제 일시불로, 즉 연금에 수령을 하게 되면 15% 토해냅니다. 이 15%라고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요걸로 이제 과세가 종결돼요. 왜 이게 과세가 종결되냐라면,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면 이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 형평상 좀 틀리게 되죠. 그러면 나는 15%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15%만 토해낸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복권은 가장 대표적인 분리과세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고 얘도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리과세가 복권이죠. 복권은 3억 이하에는 20%를 과세하고 3억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죠. 이만큼 세금을 많이 과세시켰는데 종합과세로 이 세금이 줄어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서하 및 골동품 양도는요, 이제 없다가 생겨진 새로운 제도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사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리고 뭐 서화는 6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뭐 골동품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 경비도 한 9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세금이 얘는 20%로 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서 분리과세예요.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 나왔네요. 결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로서 종결이 되고 1번이 종합과세랍니다. 일단은 종합과세의 특징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얘네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 소득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은 종, 퇴, 양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나이가 이제 제한이 있죠. 나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는 소득금의 합계액이 이렇게 되죠. 소득금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야 한다? 100만 원 이하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이 소득금의 합계액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 퇴, 양의 합계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수 중에 그 눈, 코, 입 불렀던 친구 이름이 뭐죠? 눈, 코, 입 이름 태양이죠. 태양이죠. 태양. 성이 종신가요? 재밌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종태양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거주장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얘가 나예요. 얘가 나고 요렇게 해서 나고, 얘가 아내예요. 아내는 여자니까 꽃을 좀 그려주고 이렇게 아내입니다. 아내와 내 사이에는 자녀가 있고요. 저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라고 보고, 자, 딸이 있고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보통 이렇게 결혼하겠죠. 보통 제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친구를 나쁜 놈이라고 부르겠죠. 재미없죠. 그 다음 아내에게는 현재 제 아내에게는 남동생이 있고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결혼했고, 자, 여기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그 다음 요 둘의 관계 아래도 자녀가 있고요. 요 둘의 관계 안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부모님 있고, 아내에게도 부모님이 있죠. 아내 부모님을 저는 뭐라고 부르죠? 장인, 장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 1번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관계 안의 관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잘립니다. 요렇게 잘립니다. 요렇게 요 관계 안에 들어야 돼요. 이 친구들 안 돼요. 사위 안 되고, 조카들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매형 안 되고, 매형 안 되고, 처남땡 안 되고, 조카 됩니다. 간혹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는 자녀 둘 다 이제 장애인인 경우는 둘 다 되죠. 요렇게 관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분들이죠. 매형, 매제 또는 처남댁은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 답은 아니에요. 3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력 주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요,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 친구들 한부모 공제는 이 금액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금액 제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녀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여자만 된다, 이런 조건이 있죠. 이 여자도 결혼한 여성은 바로 되고, 결혼 혹시 하지 않았다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죠. 부양가족이 있는
있는 세대주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게 부녀자만 3천만 원이라는 조건이 걸려요. 3천만 원 어떻게 외우냐고요? 부녀자 글자 수가 몇 개죠? 부녀자 글자 수가 3개죠. 그래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4번. 인적 공제 금액이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거죠. 없는 것을 한다. 4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이구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까지. 자, 다음에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오케이. 과세기간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 신고 기간은 그 다음 달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간이가사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3천만원, 2020년은 4,800만원, 또 뭐 문제는 안 나왔지만 2021년에는 8천만원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8천만원까지 이게 아니죠. 납부 의무 면제는 여기 맞아요. 제가 지금 이 8천만원은 간이가세 기준이 8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이가세자들은 이제 4,800만원 미만인 자를 간이가세자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는 2021년이 아니죠. 2020년부터는 8천만원 미만자를 간이가세자라고 하고, 이때 납부 의무 면제는 4,800만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사실상 8천만원 정도면 복지부기 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7,500만원 그룹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이 넘으면 복지부기 의무자가 되죠. 이게 아이러니하게 돼요. 간이가세자가 복지부기 의무자라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포기에서 일단 요거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포기하는 것은 간이를 포기하는 거죠.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간다라는 것은 국가가 반기입니다. 반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다음 달 바로 적용하려면 오늘 당장 포기해도 다음 달 바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에서 간이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얘는 제약이 심합니다. 제약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일단은 3년간 돌아오지 못해요. 3년간은 일반에서 간이로 적용 돌아오지 못하고, 과세 기간이 정확하게 이게 언제더라? 이게 일단 간이가세 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가세 재적용이 불가능하고, 잠시만요. 잠시만 했는데, 잠시만요. 프린트 스크린 여기 어느 분의 글인데 이런 거죠. 이거 좀 깨지죠.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3년이 경과되는 속하는 날까지는 간이가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내가 다시 간이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에 보면 간이가세 재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간이가세 재적용이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3년간은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90회 전산세무 1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다음에는 전산세무 1급 말고도 이제 90회에 관련된 거를 싹 다 하고, 세무 2급, 회계 2급, 회계 1급 뭐 다 하고, 다시 이제 90일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89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